이제는 집이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스러운 지혜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여기 버팔로에서 야외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서 바로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는 우리의 언제나 관심사입니다. 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패션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 먹방 많이 보시죠? 맛집을 찾아가는 게 우리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단순한 관심 혹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투자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이 건물에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 정도의 총배출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간접 배출량까지 합치면은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죠. 이번 AR6 리포트에 나온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통해서 2050년까지 기존 5,2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0만 톤의 배출량으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건물이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그 합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마치 무한동력과 같은 그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기술은 최종 목표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제를 시행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그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인증 등급에 따라서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또는 취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적이지만 LG에서는 에너지 자금률 121.6%에 이르는 LG Think Home을 구축해서 국내 최초로 1등급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실현시키는 기술은 크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나눕니다. 패시브 기술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단열재를 이용한다든지 가전기구와 조명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냉난방이 들어갈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액티브 기술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으로 바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패널이 있겠죠. 그리고 지열과 수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난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요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간 새 건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건물을 쉽게 무너뜨리고 바로 새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먼지뿐만이 아니라 또 탄소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며 순환경제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하철 운행에서 발생되는 바람과 열을 아파트에 불어넣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례처럼 말이죠. 이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유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의 한 돌파구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제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건물에서 하루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HEMS 혹은 BEMS가 필요한 겁니다. 각각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혹은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이것도 줄인 약자가 되겠는데요. 조명이나 냉난방 등 건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원을 통신망과 연결해서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자동 제어 기술입니다. IoT를 집과 빌딩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바로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건축 부문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좀 봤습니다. 지금 부문별로 우리가 볼 때 이 건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치면 총 직접 간접을 포함해서 25% 정도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주거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집이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린스러운 지혜의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겨울에 여담입니다. 제가 올겨울에 저희 집에 이때까지 몰랐어요. 베이스먼에 이 물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워터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뜨거운 이제 물을 항상 저장해 놓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이걸 차량막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에 베이스먼을 가는데 이렇게 항상 베이스먼이 눅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눅눅한 걸 없애기 위해서 제습기를 틀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계속 몇 년간 이렇게 될까? 봤더니 집에 이제 천정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는 제습기가 이제 스탑이 되고 제가 좀 한국에 조금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봤더니 이 워터 탱크가 샌 거예요.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녹이 썰어가지고 물이 거의 줄줄 샜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워터 탱크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와 관련돼서 뉴욕주에서도 워터 탱크 대신에 워터리스 탱크로 이렇게 워터리스 탱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다 드러내고 청소 싹 베이스먼 다 하고 워터리스 탱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순간 온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달아가지고 순간 온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비용이 한 5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서가 없었는데요. 관련되는 것 좀 편집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